우리 국장 투자자분들의 수익률 목표치가 전부 워렌 버핏이에요. 막 20%, 30%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니까. 그래서 지금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내려면 한 10% 수익이 나야 되니까 3천인데 만만찮은 그런 상황이죠. 결국 우리나라 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좀 어려운 이유는 안녕하세요.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. 오늘 또 김 PD님과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 PD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홍 박사님. 벌써 한 해의 중간인 6월이 되었는데요. 향후 하반기 ETF 시장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먼저 6월에는 다양한 경제 이벤트들이 좀 있는데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을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. 네, FOMC죠. 세 달에 한 번씩 열리는 미국의 FOMC는 분기 말에 열리는 FOMC가 제일 중요하고요. 1년에 이제 8번 중에 분기에 4번 열리는데 그 분기 4번이 1박 2일 회의들이 있고요. 1박 2일 회의 때 뭐가 나오냐면 점도표라는 게 나옵니다. 점도표가 뭐냐면 올 연말 적정 정책금리가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? 하면서 19명한테 포를 찍는 거죠. 그래서 그 점이 제일 많이 찍힌 게 그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파월 의장님도 한 표, 부의장님도 한 표 이렇게 찍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이제 또 그 점을 찍어서 표시하기 때문에 점도표라고 불리는데 제 생각에는 올해 3월달 점도표에서는 올해 금리 3번이나 해요 하고 적어놨는데 이번 6월에는 그게 저는 점 횟수가 1번이나 2번으로 줄어들지 않겠는가.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인 거죠.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좀 놀랄 수도 있고 또 그 전에 미리 조정이 올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걱정들 그러니까 분기 말에 있는 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록 그리고 그 중간에 나오게 될 도트 플랫 차트가 참 시장에 투자자들을 좀 떨게 하고 그리고 떨다 보니 아무래도 매년 6월에는 이렇게 중요한 회의들이 있는 달을 특히 상반기에 랠리가 있었던 시기에는 좀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온다.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. 투자자들이 가끔 주식시장에서 6월을 가장 힘든 달로 뽑고 있는데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10월이죠. 블랙 먼데이부터 시작해서 대공황이 벌어졌던 1929년 10월 그리고 9.11 테러 이런 게 해서 좀 지나고 보면 또 리만 사태는 9월 15일 그래서 9월 10월이 제일 무서운 달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. 그래서 셀인 메이라는 전략이 5월에 팔고 10월에 사라고 그러잖아요. 그만큼 10월에 좀 조정이 있다라는 뜻인데 또 이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게 이건 재미로 봐야 되는 게 왜냐하면 10월에 조정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사람들이 그 전부터 좀 살 거 아니에요. 네, 그래서 이게 5월에 팔고 10월에 사라라는 건 재미삼아 하는 이야기고 또 증권사에서 매매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하는 재미있는 기사거리거나 이야기거리라고 생각되고요. 그냥 저는 올해 상반기 특히 우리는 몰라도 미국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 매물 또 이걸 챙겨서 휴가 가려는 그런 매물도 좀 있을 수 있다. 이렇게 정도 보고 있습니다. 네, 올해 국내 시장은 좀 힘이 없는 국장이다.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? 네, 우리 시장이 일단 싸질 않아서 그러니까 PBR 1배 정도에서 왔다 갔다 이게 2650 정도로 저는 추정하는데 종합주가지수 2650이 딱 PBR 1배 정도인데 우리나라 역사적인 평균 PBR이 1.1배니까 10% 정도 저평가된. 근데 이제 그 10%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. 아니, 물론 10%를 수익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우리 국장 투자자분들의 수익률 목표치가 전부 워렌 버핏이에요. 막 20%, 30%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정도 레벨에서는 좀 뭐가 모멘텀이 있나. 그래서 지금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내려면 한 10% 수익이 나야 되니까 3천인데 3,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가? 그러려면 2021년 기업 실적을 넘어서는 그 이상이 돼야 되는데 좀 만만찮은 그런 상황이죠. 결국 우리나라 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좀 어려운 이유는 기업 이익의 모멘텀들이 최근엔 좀 붙고 있지만 여전히 2021년보다 약하다. 또 주식도 싸지 않다. 마지막으로 시가총액은 이미 2021년을 넘어섰는데 주가는 아직 밑에 있다는 건 결국 공급 과잉의 압력이 한국은 좀 있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
올 ETF 6월 투자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저는 5월 달에 이어서 6월 달도 별로 그렇게 흐름에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. 다만 이제 최근에 국제 유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 있으니까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좀 진정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조정시 매수인 거고, 특히 미국도 좋지만 저는 중국, 인도, 한국, 일본 같은 좀 뭐랄까 비달러 자산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다. 그렇게 좀 약간은 미국 시장이 쉬는 가운데 순환매도 좀 있지 않을까, 뭐 이런 정도 보지만 그 중에 한국은 좀 상대적으로 매력은 떨어지는 아니, 그래서 한국보다는 비한국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 저는 좀 매력을 느끼고 있는 그런 쪽에 서 있습니다. 그럼 국내에서 ETF 자산 중에도 구매 가능한 그런 자산이 예, 또 당장 제가 좋아하는 항생테크라는 지수도 있고 ETF도 있고 일본 니케이 투자하는 지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지수들이 있어서 뭐 충분히 저는 분산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가 아닌가. 일단 미국장이 그동안 너무 좋았지만 FOMC가 일단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쪽이어서 이런 전략들 세우고 있습니다. 미국의 정크본드 가상금리가 파란선인데요. 이 정크본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쓰레기 채권,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들입니다.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들이니까 BB 등급 밑에 있는 채권들인데요. 이런 채권들은 좀 경기의 중요한 그 보초병, 워처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요. 비즈니스 워처, 뭐 좋습니다. 아무튼 이런 채권들은 투자의 위험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파산의 리스크들이 있는 반면 고금리를 제공해줘요. 그래서 불황이 닥쳐온다 생각되면 이 채권 금리들이 좀 급등합니다. 그리고 이게 불황이 온다라면 안전자산인 달러를 좋아하겠죠. 그래서 미국 달러 쪽으로 확 달려가는 거죠. 지금은 좀 미국의 정커본드 채권 스프레드나 이런 게 역사상 최저 레벨일 정도로 투자자들이 경기를 낙관하는 중이고, 그래서 그 돈이 또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많이 쏠려 들어가고 있는, 지금은 약간 그래서 강세장에서 버블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구간임을 보여주는 차트이고요. 그리고 빨간 선은 달러 가치인데, 이렇게 보통 이제 경기가 좋으면 달러가 좀 강세가 진정되는데 원체 미국만 좋다 보니 미국 금리가 높아서 달러 강세가 잘 꺾이지 않는,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주도주 또는 미국 시장이 세계 시장의 주도주고 여기 꺾이면 조심해야 된다.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 차트에 잘 설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상반기 시장 미국장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좋으셨을 텐데 한국장에만 올인하신 분들은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. 하반기 한국장이 좋아질 가능성은 없는가 물으면 저는 있다고 보는 쪽이지만 원체 공급 물량이 많아서 뭐 이번에 또 게임주도 하나 IPO 하더라고요. 이런 식으로 우리 주식시장에 좀 공급 과잉도 심하고 또 금투세 관련돼 있는 이벤트들도 연말에 있으니 시장의 참가자들이 조금은 힘이 없는 그런 국면이어서 제가 작년부터 맨날 하는 이야기지만 쌀 때는 한국 주식이 짱인데 좀 이익의 모멘텀이랄까 안정성 면에서는 미국장이 지금은 여전히 주도주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6월에는 약간 순환매 정도를 본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